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2월 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굉장히 추웠었죠. 사실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조금 이제 감기 걸리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날씨가 풀린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번 주에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은 좀 옷을 얇게 입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감기 걸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 가는 것도 굉장히 찝찝해요.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는 그래요. 약간 감기 기운이 왔다 싶으면 그냥 곧바로 병원 갑니다. 그래서 약을 바로 먹어버리고 뭐 또 어떨 때는 주사를 바로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을 이렇게 계속 하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랬지만은 감기가 이제 좀 저도 그 사실 3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역시 30대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그런 걸 느껴요. 감기가 한번 걸리면은 잘 안 낫습니다. 오래 가고요. 물론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병원에 즉각 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왠지 병원에 가기가 조금 찝찝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만 사다가 또 약국에 갈 때도 마스크 쓰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말았는데 다행히 좀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괜찮아져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또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기침만 해도 상당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나 확산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확진자가 24명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의심 환자가 1000명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각 곳곳을 다 누비고 다녔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온 환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또 걸린 이런 분들도 뭐 계속 돌아다니셨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좀 안 가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니 내가 뭐 확진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죠. 아무 증상도 없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약간 좀 위험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에 이제 태국 갔다가 오신 분이 걸렸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태국도 중국계 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뭐 설이나 이런 때 또 고향에 잠깐 갔다가 또 오고 그러면서 그래서 태국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좀 뭐 말이 좀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습니다만 좀 뭐 해외여행 이력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마스크도 좀 쓰고 다니시고 웬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뭐 당분간 안 돌아다녀 주는 게 좀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 활동을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최근에 그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본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한에 다녀왔던 사람이 뭐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무슨 컨퍼런스에도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5천 몇 명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참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아마 중국이 과거 같았으면은 그런 사람들 살아남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강력한 그런 좀 규정이 생겨야지 그런 것들이 안 생기는데 너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옮길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중국에서 지금 벌써 사망자가 600명이 넘었죠. 그리고 확진 환자가 3만 명이 넘었어요. 우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숫자가 6천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중에 그거는 거의 좀그 확 그러니까 걸려 있는 사람이 좀 끼어 있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불안한 시국이니까 좀 이렇게 공공장소 여러 명이 있는 곳에 갈 때는 좀 마스크 사용하시고요. 마스크만 사용해도 이 겨울철에 어떤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만 쓴다고 하면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안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제 겨울에는 많이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봄, 가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 쪽의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좀 수시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건강을 잘 지켜가지고 또 이제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아무 탈 없이 그냥 잘 넘기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방송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의 일요일 무료 방송, 봉추 선생의 시장 점검, 제목이죠. 자, 순서는 똑같습니다.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뭐 작년 수익률이죠. 지금 쭉 보시면은 뭐 무난했어요. 대체적으로 사실 뭐 마이너스가 된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또 많이 났죠. 그리고 5월하고 8월 이때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수가 급락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있고요. 2월의 출발은 약간 좀 삐끗했는데요. 사실 뭐 올해 1월은 괜찮았어요. 그 2월은 약간 좀 삐끗하면서 출발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30% 넘게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그냥 홀딩 시키고 말았었는데요.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몇 종목 정도는 대박을 노려보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2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종목들을 매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는 굉장히 지금 예상도 좋고요. 그리고 뭐 컨디션 자체도 좋고 작년에 어떤 그 경험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좀 극대화시키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 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오죠. 코스닥도 상승했고 코스피도 상승했어요. 코스닥은 뭐 별거 없죠. 제약업종이 좋으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거예요. 코스피가 가야지 갑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흐름들이 괜찮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는 보통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게 결국은 수급이죠. 자,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많이 했어요.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는 흐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워낙 강했죠. 만기약 넘게 매도한 날이 이틀이나 됐지 않습니까? 금요일도 9,500계약 정도까지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엄청난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2월 5일은 15,000계약까지 매도를 했었죠. 자, 지금 이 수급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빠져야 되죠. 그런데 결과는 반등했어요. 자, 이날 월요일 날은 좀 빠졌죠. 월요일은 제가 급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사실 이번 주는 수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증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중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월요일에 급락, 화요일에 추가 급락 후에 급반등. 자, 보시면 다 양봉이에요. 5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좋아지죠. 미국은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했어요. 엄청납니다. 역시 미국의 어떤 이 탄력, 대단합니다. 꼭 그 NBA 선수들이 흑인 선수들 뭐 키 작은 선수들도 날아가서 덩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또 흑인 선수들이 꼭 덩크하듯이 탄력이 엄청나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증시였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일단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00조 정도 돈을 푼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무역 적자가 감소를 했죠. 중국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감소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절반으로 낮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호재가 막 겹쳤죠. 그러니까 미국이 뻥뻥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슈들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졌죠. 자, 중요한 건, 재밌는 건, 시장을 급락시킨 원인이 해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발생한 뭐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좀 변이가 돼가지고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몸의 어떤 면역 체계가 어, 면역 반응을 이게 이제 일으켜가지고 감기나 이런 것들을 낫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다 보니까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중국 보면은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어떤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엄청나게 더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인터넷도 통제하고 뭐 사회의 각 여러 가지를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화장시켜버려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원인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숫자가 그 누락된 숫자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병원에 가가지고 확진을 받고 그리고 사망했을 때는 숫자에 더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망했을 경우에는 굳이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걸 뭐 검사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혹시 모르니까 화장시켜버린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그 실상은 좀 더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오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생겨요. 자, 어쨌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장이 다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계속해서 어떤 그 호재성 이슈를 만들어요. 중국 쪽에서 최근에 또 이제 중국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7일에서 10일이면은 이번 사태는 다 해결된다. 자신감의 표현이죠. 아주 좋아요. 근데 중국 대사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뭐 중국 내에서 중국 정치인들이 중국의 어떤 인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외국에 있는 대사가
뭐 우린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믿기가 어렵죠. 3만 명이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더 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해결이 된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부품이 못 들어오면서 뭐 어떤 해소 방안을 강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내수 자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죽으려고 그래요.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 밥 먹으러 안 가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를 싫어하는데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뭐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요.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번화가나 이런 데 돌아다녀 보세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이제 뭐 짧게 뭐 보름 한 달 만에 끝나면 좋은데 끝나기가 어렵죠. 사실은 뭐 언제 이게 해결될지 알아서 마음 놓고 돌아다닙니까? 최소한 두 달이고요. 길면 석 달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내수 경기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 문자 많이 받으시죠?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뭐 국회의원 여론조사 또 국회의원들 예비 후보들 문자 많이 오는데 그런 문자 보낼 시간에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좀 연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4월에 선거는 치러야겠지만은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중요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뭐 국민들 건강보다는 본인의 당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아쉽고요. 그런 분들이 아쉬운 거죠. 예. 자, 어쨌든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상반기에 어쨌든 지금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중순 이후부터 거의 1월 말부터 심화됐죠. 그리고 2월, 3월 이 정도까지는 완전히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시장이 다운되는 게 맞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자, 어쨌든 지금은 사실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호재성 이슈를 만들면서 이런 그 지금 현재 어떤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세적으로 문제가 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이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단기 보면은 무조건 반등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뚫고 간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반등하다가 꺾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미국이야 뭐 거의 나홀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거 계속 끌어올리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갈 거야 거의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편안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죠. 특히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렇게 강해 그러면은 야 우리도 여기에서 그냥 무너질 필요는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을 좀 더 버티고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죠. 자, 뭐 코스피
차트가 이렇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선물적인 어떤 그 흐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보면은 청산을 많이 하는 흐름이에요. 청산을 많이 했고 신규 매도도 들어왔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튀어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신규 매도도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밀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밀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는 쪽에서도 높게 매도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매수한 쪽이 매수한 금액이 컸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고점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선물은 외국인이 대량 매도한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그래 그러면 뭐 위에서 매도하거나 좀 정리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밀어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아래에서 매수했는데 튀어오르면 위에서 정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매수한 쪽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쪽에서도 위에서 매도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그냥 계속 밀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미국 시장이나 이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금도 더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힘이 들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 봐가지고 밀릴 수 있을 때 같이 쭉 밀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흐름 보면은 그렇게 아주 뭐 오랫동안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뭐 당분간은 좀 옥신각신하겠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의 에너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버티는 흐름이 유력하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이 상승했었던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해외 증시,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원인은 그렇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뭐 이번 주에 선물 쪽에서 이런 흐름 좋지 않았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었죠. 장중의 흐름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과매수가 좀 나왔었던 상황이고 금요일엔 다시 과매도. 지금 흐름이 이래요. 과매수 과매도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다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버티는 흐름이 유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해외 증시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두 종목을 골라봤어요. 첫 번째가 덕성 우선주입니다. 흐름이 좋은 종목이죠. 이 종목을 좀 조정받으면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일종의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수익을 여러 번 냈었죠. 이 구간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엔 놓쳤어요. 사실 좀 이 종목이 특별히 여기에서 움직일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는 여기에서 들어가 볼 만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날이 기회였어요. 그런데 놓쳤습니다.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날 못 들어간 게 좀 지속 확 밀릴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M제약입니다. KM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스크 관련주죠.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한번 나왔는데요. 뭐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 대응 전략.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좀 출렁이는 그런 흐름도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2211로 끝났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운돼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2180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월요일에. 그리고 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길어지면 수요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해외 증시겠죠.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미국이 여기서 다시 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흐름이 나오면은,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수요일 정도의 강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수요일까지 밀렸다. 반등이 안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목요일에 더 강하게 한번 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하락 출발, 월요일에는 좀 약간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반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좀 조정을 받느냐. 근데 최소한 화수목 중에 하루 정도는 강한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지수가 다시 고점을 살짝 넘어가 줄 수도 있고요. 뭐 낙폭이 작았을 경우에 넘어가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한 목요일 고점 정도까지 근처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쭉 밀리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다음 주에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이 저점을 이탈한다 그런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조정 같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갑자기 진짜 미국이나 중국이 엄청나게 폭락세를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점 뚫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죠. 다음 주 만기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로 더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옥신각신하는 흐름 후에 반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뭐 앞으로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1, 2주 뭐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 정도 어떤 뭐 2100을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이 정도 어떤 그 박스권 안에서 노는 그림이 유력하지 않나. 뭐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2100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 정도 구간이죠. 뭐 100포인트 차이인데 왜 이렇게 이제 넓으냐? 최근의 흐름 자체가 급격해요. 괌에도 괌에서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빠질 때는 심하게 빠지고 반등할 때는 심하게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2주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이 안을 뭐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100포인트라고 하면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 위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큰 하락보다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월요일은 하락이 확실하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 하루 정도는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역시 다음 주에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이번 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잘 이해를 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화생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좀 밀리면은 매수 해가지고 장중 단타라든지 반등이 나오면은 뭐 1박 2일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강하게 반등했을 때는 매도해야겠죠. 지금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간다는 흐름보다는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매도하면은 밀렸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다음 주 뭐 시작 자체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반등했을 경우에는 아래를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갑자기 또 변수가 발생해서 지수가 무너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끌고 가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방은 어떤 여러 가지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방 같은 경우에는 장중 단타나 1박 2일 정도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은 일단은 폐렴 관련주들 그리고 정신 테마주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렴 관련주들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고려제약 충분히 조정받았죠.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접근해 볼만 하고요. 하이테크팜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들 대창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JMI 이낙연 테마죠. 이 종목도 살짝 가격이 아쉽기 때문에 좀 조정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덕성 윤석열 테마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은 또 뭐 아래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종목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 압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폐렴 관련주들, 정치인 테마주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해서 뭐 다른 종목군들을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길게 보면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올해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그 총선이에요. 총선까지 정치인들 테마주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만 하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움직이는 종목들 찾아서 잘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수 참고해가지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의 어떤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제대로 적중을 해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녹화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9일 일요일 봉수선생의 시장점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